안녕하세요. 착한 경제를 얘기하는 경제적인 토크쇼 강대성입니다. 오늘 특이한 분 모셨습니다. 명함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직함이나 어떤 한 가지 단어로 설명이 잘 안 되는 이런 분입니다. 연예인이기도 하지만 캣맘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머슬대에 나가시기도 했고 지금은 영리기업의 임원 직함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저는 가수라고 많이 부르는데 우리 길건 씨 모시고 오늘 유익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네네. 최근에 보니까 우리 길건 씨 부모님 네. 태풍 흰남노 때문에 네. 어려움 겪으셨죠? 어때서 지금 복구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가게를 접으셨어요. 접으셨어요? 아이고. 복구가 안 돼서. 네. 사실은 너무 많이 물이 찬 적이 처음이고요. 네. 그 지역이 침수가 사람 키를 넘었어요. 그 정도예요? 네, 침수가 많이 됐고 가게 안에가 저희가 돌곱창집을 하는데 네. 대형 냉장고가 뒤집어질 정도로 침수가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복구하려면 너무 많은 돈도 네. 들어가니까 그리고 뭐 엄마가 지금 투석 중이세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복구를 해서 다시 뭔가를 하기보다는 엄마의 건강에 집중하자 해서 가게를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어머니 건강은 좀 그러면 어떠세요? 계속 지금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일주일에 3번이요. 세 번. 4시간씩 3번 네. 하시고 계시고요. 지금 아빠가 그래도 다른 일을 하시면서 네. 엄마를 케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장인어른이 일주일에 2번씩 투석하고 계시는데 동병상련입니다. 네. 아이고, 빨리 개유하시기를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네, 호주 공연 갔다 왔고요. 그리고 앨범이 나와가지고 네. 제가 트롯 앨범을 냈어요. 그러니까 원래 트롯 앨범을 제가 낼 거라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네. 한 달 만에 후다닥 됐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정경천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는 잘 모르고. 놀면 뭐하니 보셨어요? 예. 거기에 유재석 씨가 부캐로 유산슬로 활동했었잖아요. 네. 그때 합정역 5번 출구를 만드신 네. 정차르트 선생님, 아. 그분이 정경천 선생님이세요. 네네. 예, 그분께서 만드신 곡으로 제가 노래가 나왔고요. 그분과 함께 같이 가사를 쓰시는 한시윤 작사가님께서 저에게 초이스, 네, 선생님과 함께 저에게 초이스 하셔가지고 제가 또 언제 나와요? 노래는 벌써 이미 나왔고요. 예. 근데 이제 유통은 10월 안에 10월 유통이 안에 됩니다. 대박 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노래가 대박입니다. 노래가 대박이야. 기대가 됩니다. 네. 몇 년 전 방송에서 캣맘 활동하시는 걸 봤는데 네. 어떻게 아직도 지금 하고 계세요? 당연하죠. 지금 13년째? 13년째 유기견 봉사활동도 13년, 네. 10년이 넘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된 게 궁금한데. 유기견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저희 아이들, 강아지들을 두 녀석을 키우면서 네. 유기견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과 산책을 다니다가 네. 다리 다친 길냥이를 만나면서 얘를 밥을 주려면 책임감을 갖고 줘야 네. 된다라는 이제 수의사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저는 좀 책임감이 강하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이사를 가고 나서도 1년 동안 밥을 주러 다녔으니까. 그 장소에 가셔서. 네네. 잠실로 이태원으로 이사를 갔을 때 잠실로 다시 1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밥을 주러 다녔어요. 이야, 대단하시네. 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다 없어지고 났을 네.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안 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강아지랑 같이 지내고 그럼요, 계시는 그럼요. 거죠? 이 아이들이 17살, 13살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유기견 시장이 많이 좀 반려견 시장이 커져서 네. 1,500만. 네, 견옥고를 만드는 회사, 이거 회사 제품 이야기하면 되나? 견옥고를 만들었다고? 견옥고를? 견옥고 뭐죠? 그러니까 견옥고라는 이제 사람들이 먹는 보약 같은 건데 거기 이제 앞에 경자를 견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이제 반려견들이 이제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 보약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네. 대단하다. 사람도 못 먹는 거를. 글쎄요. 그쵸. 아이들에게 저도 사실 제가 라면 먹어도 네. 이 아이들은
보약 먹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유기견들을 위한 바자회 이런 기부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한 10년 정도 꾸준하게, 10년 코로나 전까지 계속 꾸준하게 바자회를 열었었고요. 기부 활동을 했었고, 네. 이제 처음에 시작은 연예인들, 뭐, 여자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같이 합류해서, 연예인들 옷장을 털어라, 뭐, 여배우들의 옷장을 털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십시일반으로 함께 모여서, 지금 기생충으로 그림으로 유명해지신 훈이훈 씨. 네. 그 훈이훈 씨도 함께 예전에 바자회도 참여했었고요. 그래서 같이 판매도 했었고. 그래서 기부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제가 여는 기부 활동에. 그래서 프라임 씨라고 또 MC 보는 남자 네. 남자 MC 유명하신 분도 함께 했었고. 그렇게 재밌게. 그러면 그걸 프리마켓에서 해서 많이 어디다 전달을 합니까? 단체에다 많이 했었어요. 단체. 그 어떤 하나의 단체는 아니었고, 뭐, 보호소. 보호소. 네, 딱 어디 보호소가 필요합니다 하는데 네. 보내줬었는데, 한 보호소에서는 한 1톤 그때 보내드렸나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1톤이 진정성 있게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네. 사연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저한테는 이제 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이 아이들 돕는 걸로 이제 네.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또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도움을 요청을 하시니까 이게 또 그거에서 진정성을 또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제가 학사모라는 걸 또 아는 동생들이랑 함께 네. 만들게 됐었고, 저는 살짝 홍보대사로 빠졌지만 지금 차성경이라는 친구가 맡아서 학사모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사모라는 단체와 레이에톰이라는 단체와 또 그 아이들을 돕고 있는 또 캐치독이라는 또 단체, 이렇게 여러 군데 있어요. 네 발째 한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고 계시네. 네, 세네 군데에만 기부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보호단체라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열악한 곳도 많고, 그런데 저희는 직접 보고 보여지고 확실하게 내가 신뢰가 가는 곳만 하고 네. 있어요. 최근에 보면 그 반려견에 대한 학대 이슈도 하나 있고, 많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려견을 이제 학대한 거 외에 또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다가 이게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 점은 어떻게 뭐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감히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것은 사람이 문제라고 네. 생각해요. 반려견들은 말 그대로 동물이에요. 네. 그 동물이라는 게 뭐냐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주인이 물어 하면 물고요. 네. 물지 마 하면 안 물고, 앉아 하면 앉고, 네. 그 정도로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아이들인 네.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케어를 못했기 때문에 잘못 길들였다는 그럼요. 거네요.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네. 주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목줄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을 문 거고요. 네. 주인이 평소에 케어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물어도 이렇게 난리를 치게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왜 지나가는 사람을 물게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그 개가 잘못한 게 아니라요. 네.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저는 무조건 주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동물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도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없어요. 주인이 평소에 저거 물어도 가만히 냅뒀기 때문에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요즘 이제 그 새로운 뭘 시작하면 뭐 골프를 치러 시작한다면 골린이, 네. 골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어떤 트렌드들이 막 생겨나는데 그것과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어떤 예절이랄지 그런 것들이 교육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기 전에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사들이지 마세요. 저는 네. 무조건 입양하라고 하는 게 책임감 없이 사들이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지금 뭐라 그러지? 분양샵이 무분별하게 분양.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공장들이 안 없어지고 있어요. 네. 정말 그 아이들의 삶은요 끔찍해요. 거기서 구조되는 아들을 보지 못해요. 전 봤거든요. 네. 정말 다리가 부러졌는데도요 이쁘다는 이유만으로 아기를 계속 놔야 돼요. 계속 나야 돼요. 자궁을 적출하기 전까지 애를 놔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사용하기가 끝나면 얘는 보신탕집으로 네. 갑니다.
이런 게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에이 설마 그 쬐깨난 애를 먹겠어? 먹잖아 실제로. 그게 저는 그거를 봤어요. 그 보호소에서 그런 사연을 듣고 거기서 구조한 아이들을 봤는데요. 끔찍해서 못 봐요. 지금 우리 길건 씨는 유기견 인식 개선 캠페인의 공식 앰베서더죠. 네, 맞죠? 인식 개선이 돼야 인식 됩니다. 개선 돼야 굉장히 되죠. 돼야 네.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저는 외국에서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다 뭐 옳다 나쁘다 이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조건 나쁘다 이거 아닙니다. 네. 잘 키우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내 새끼가 너무 이쁘니까 네. 강아지를 약간 토이 다루듯이 네. 약간 장난감 다루듯이 해서 아유 네가 장난감을 다루듯이 동물을 생명 다루듯이 아니라 네. 키우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요?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어요. 네. 생명이거든요. 맞아요. 장난감 아니거든요. 네. 생명을 귀하게 다룰 줄 알아야 이 아이가 올바른 아이가 돼요. 그 생명 존중 의식이 없는 그럼요. 거죠. 없습니다. 네. 그거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올바른 부모님들이 나오셔야 진짜 올바른 아이가 크거든요. 옛날 우리나라에 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있었잖아요. 요즘 그게 없더라고요. 네,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 수단도 그렇고 이렇게 공공 영역으로 가서 보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하는 것들이 정말 이제 저희들이 또 그런 이야기하면 꼰대라 그래요, 꼰대.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 부모님도 많이 아프시고 삶이 힘들다 네. 보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이 분명히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삶이 워낙 힘드시다 네.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거 자체가 무너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역할이 바뀌어서 네. 엄마 이거 안 돼. 거꾸로. 네. 아빠 이거 안 돼. 네. 길거리에서 침 뱉는 거 안 네. 돼. 뭐 엘리베이터는 먼저 내리면 타야 돼. 맞아요. 이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예전에 어릴 때 저한테 얘기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강국은 강국이지만 진정한 어떤 문화적인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되려 그러면 일단 국민들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저는 생각해요. 그러려면 자꾸 삶이 힘들더라도 네. 지킬 건 지키고 그렇죠. 살아야 된다. 예,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꾸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트렌드, 힙하다. 뭐 힙한 게 뭐가 힙하냐면요. 지킬 거 지키는 게 힙한 거예요. 맞아요. 정말 잘못 알고 있어요. 네. 그냥 겉멋을 떠나서 겉멋도요. 알고 지키는 게 겉멋이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겉만 멋들이는 거는 허세예요. 맞아요. 네, 진짜 기본도 없는데. 아주 뭐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금 길건 씨가 이제 그 뭐 유기견, 유기모 이런 거에 대한 봉사도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그 나눔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지난번 한참 좀 됐지만 케냐의 10대 미혼모를 위한 목소리 도네이션도 하신 것 같고 최근에 소록티미스트 네. 이런 그 바자회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내용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시청자분들은 좀 낯설지도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저는 그런 봉사를 찾아다니진 않습니다. 네. 근데 저에게 제안이 왔을 때 저는 수입이 안 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감사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 내 목소리가 기부가 되는구나. 네. 그 기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네.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케냐 여성들에 대해서 그 기부, 제 목소리로 인해서 나레이션 하나 한 네. 것뿐만인데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면. 저는 그들을 알릴 수 있다면 네.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봉사단체 뭐 이런 데다 연락이 오면 너무 기꺼이. 네. 그것뿐만 아니라 유기견 돕는 나레이션도 많이 했어요. 네. 그 지금 이름이 살짝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유기견 돕기 무슨 나레이션들도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찾아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가진 게 많아서 기부를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기부를 하겠지만 가진 게 없었을 때는 무엇으로 기부를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걸로도 다 기부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기부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을 기부를 해야 네. 기부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재능 기부가 있잖아요. 재능 기부도 예. 있고요. 그 재능 기부로 인해서 그 케냐 여성들에 대한 사연들을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네, 그 전달. 그런데 그 전달을 하는 방법을 저를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저는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저 제가 또한 오늘 알게 되고. 이런 방송 나가고 나면 네. 이제 비영리 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 길건 씨한테 네. 많은 부탁이 또 올 것 같은데 그 좋습니다. 바쁜 일정 수하시려면 아니 뭐 좋은 일은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제가 그렇게 한번 할수록 또 다른 저에겐 또 큰 힘이 되고 제가 할 수 있다면 아까 그 솔로티 미스트 그거 네. 잠깐 소개 한번 해보시죠. 솔로티미스트는 저도 이번에 또 바자회 제안이 와서 네. 하게 됐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제 주얼리 이게 제 네. 로고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예. 이게 뭐냐면 제 손가락이거든요. 네. 이 브랜드 로고인데 이거예요. 이게 네. 하나와 하나가 만난 V예요. 아 V. 네. 빅토리의 V. 예. 예. 그냥 한 명이서 V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닌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 아 오케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V인데 이거는 되게 학교를 좋은데 나온 친구가 저의 아이디어와 함께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를 가지고 제가 옷도 만들었었고요. 네. 옷 만든 거는 저때 베트남 네. 베트남의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네. 기부를 했고요. 아. 만들어서 다 기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옷을 가지고 이 V를 가지고 제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제 브랜드 이 주얼리 지금 주얼리 네. 차고 계신 이게 거. 그냥 비즈가 아니라요. 가지고 있는 이 원석이에요. 이 원석들을 가지고 제가 좋은 에너지, 원석이 가지고 있는 또 에너지가 네. 있어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힐링을 할 수 있으라고 네. 또 이런 걸 또 만들고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또 소외된 계층한테 네. 기부를 갑니다. 제 수익금의 일부를. 근데 이번에는 수익금의 반 이상이 다 기부를 해서 네. 제가 재료비만 450을 썼는데 지금 기부가 400만 원이 넘게 갔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 이상 갔죠. 아무튼 저는 이게 다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많은 돈을 네. 들이진 않지만 그거를 뭔가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기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기뻐요. 네. 이거 사실 왜냐면 그렇게 기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직접 만들거든요. 네. 만약에 누구를 써서 만들면 인건비가 들어요. 네. 근데 제가 직접 밤을 새서 한 3일 밤을 새면 이쁘게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판 금액을 기부를 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 소롭티미스트에서 제가 그걸 팔았고요. 그리고 소롭티미스트는 뭐냐면 그 100년 된 전통이 있대요. 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옛날 그 100년 전에 그 직업 여성분들께서 남자분들이 한참일 때 여자분들께서 만들었던 그런 그 단체. 직업 여성분들께서 만든 단체입니다. 소외된 여성분들께서 만든 단체인데 그분들께서 이제 여자들이 많이 소외되고 외롭고 뭐 그런 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네. 만든 단체에서 그 여자분들이 직업 여성분들께서 이제 힘이 생겼잖아요. 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신 네. 분들께서 이제 소외된 가정에 있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는 단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5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테이블 하나당 얼마씩 해서 이렇게 하는 테이블이 거죠? 저는 100만 원을 100만 원? 줬어요. 네, 네. 그게 다 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들 기부가 어렵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 길건 씨 말씀 들어보면 정말 기부는 마음먹기 달려 있다. 네. 저는 그 생각을 좀 해요. 그 다음에 기부는 하나의 또 기적을 만들어낸다. 저는 그런 생각을 너무 합니다. 좋은 말입니다. 네. 기부는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이제 가수 길건을 만나면 이제 뭐라고 부를까? 그런데 이제 저는 기업에 오랫동안 제가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보니까 마케팅 담당 이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길건 이사님으로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마스크 관련된 걸 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코로나가 지금 이제 잠잠해지는 판에 남들이 볼 때는 저 지금 저 사양 산업에 왜 들어갔어?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할 텐데 그 마스크 이야기 잠깐 해보죠. 이제 마케팅 담당 이사로서 내 제품은 이렇다 하고 한번 여기서 아주 멋진 한번 세일스 프로모션 한번 해야죠. 그쵸. PPT 한번 네네. 여기서 해볼까요? 네네. 저는 예전부터 정말 마스크가 지금 뭐 코로나 터지기 훨씬 전부터 저는 네. 마스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고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일반 마스크 쓰길 싫어해요. 네. 특히 연예인들은. 좀 개성 있고 저는 누구보다 튀는 걸 좋아했습니다. 네. 튀지만
마스크로 튀고 싶진 않았어요. 네. 마스크는 개성이 있지만 좀 노멀하면서 매력 있는. 그렇지만 원단은 좋고 숨쉬기 좋고. 마스크는 뭐예요? 숨이 쉬기 좋아야 돼요. 우리 메쉬 마스크는요, 숨이 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개성 있고 디자인이 이뻐요. 얼굴 핏이 뚱뚱해 보이면 안 돼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스크는요, 앞으로 저는 호주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아무도 안 써요. 아무도 안 써요. 그렇지만 이 모든 곳이 공기가 좋을 순 없습니다. 네. 특히 한국 어딜 가나 미세먼지가 있어요. 대기질 아주 안 아우 너무 안 좋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비행기 뭐 어디 가면 자기 전에도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 가수들은 마스크를 끼고 잡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숨쉬기 좋은 마스크가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디자인도 이쁘고 또 스토리를 한번 탑재를 하세요. 스토리텔링이 돼야지 잘 팔린단 말이에요. 스토리텔링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마스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 하면 이 마스크를 쓰고 수영도 할 수 있는 마스크가 있고요. 네. 왜? 메쉬 마스크이기 때문에. 근데 메쉬 마스크가 디자인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컬러를 넣기 위해서 전 컬러에 또 매력을 느꼈거든요. 저희 마스크는 디자인으로 뺄 수 없는 컬러를 넣었습니다. 우리 길건 씨가 길건 이사님 마당발이잖아요. 마당발. 뭐 제가 아는 분하고 이야기했더니 나하고 절친이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배드보스 아시죠? 네네네. 배드보스 같은 친구하고 콜라보해서 만들면 최근에 배드보스가 그 음식물 그 잔반 처리하는 그거 콜라보해서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제품 아주 멋진 제품을 만들었던데. 거기에 제가 콜라보해서 귀걸이도 넣었잖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봤어요. 봤어요. 제 주얼리로 만든 귀걸이에요. 네, 그거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해줬죠. 파워트 작품 저도 본 적 있네요. 이제 기억났어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이제 길건 씨께서 아주 뭐 사회에 이렇게 재능 기부도 하고 뭐 기부 이야기 엄청 많이 하셨고 또 사업 이야기도 하셨는데 오늘의 길건 씨가 있을 때까지의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 어려운 역경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역경을 잘 극복을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정말 어떤 원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역경에 처했다. 한마디를 탁 던져서 그분들한테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한번 하셔야죠. 제가 오히려 시청자분들께 힘을 얻었어요, 최근에. 뭐였냐면 제가 최근에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나갔었어요.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보셔야죠. 제가 텔레비를 잘 안 봐요, 이게. TVN에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인데요. 그 집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채널을 뺏겨버렸어. 유튜브로도 합니다.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호주로 갔는데 거기 계신 한인분들도 다 보셨다고. 그 40평에서 어떻게 18평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짐 속에서 살면서 약간 막 이런 사연들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우울했었거든요. 집 평수를 줄였을 때, 줄여서 이사 가셨을 때, 저도 그게 여쭤보고 아니었어요. 싶었는데. 저는 그 소리가 아니었고, 저는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입니다. 저는 열심히 살고 있고, 저의 열심히 사는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싶었고, 집 평수는 줄였다가도 넓힐 수 있는 거고 넓혔다가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결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평수를 줄였지만 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왕 혼자서 그걸 바꿀 수 없는데 그걸 그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70%를 또 기부했습니다. 기부를 다 했습니다. 제가 또 보호소에 다 기부를 해서 그 기부금까지 전달을 다 한 걸 다 인스타에 올렸고요. 근데 그런 사연은 있었지만 저한테 딱 그 기사가 나가고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저한테 인스타그램 DM으로 뭐 어떤 댓글이 왔냐면 그러시더라고요. 길건 씨 잘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길건 씨가 버텨주셔서 내 삶이 지금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버티는 게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네요. 라는 말을 하는데 아니 나는 그냥 사는 건데 나도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었고 늘 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알아주시는 분이 있구나. 사람들이 내가 힘들다는 거를 그래도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버티고 있다라는 걸 아는 분들이 있으시구나. 그 버티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분들은 그걸 보면서 희망을 보고 용기를 갖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걸 원했어요. 방송을 보면서 저를 측은하게 여기길 바란 게 아니라 저를 보면서 힘을 내길 원했어요.
나도 버틴다. 여러분 저도 버텨요. 저는 무슨 일, 어떤 일이든 자꾸 머피의 법칙처럼 계속 무너졌어요. 네. 회사랑 계속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근데 그 안에서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네. 전 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측은하게 여길 게 아니라 저를 보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걸 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걸 느끼고 있다라는 게 아,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됐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네. 제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네. 제가 카페인에 중독이 됐어요. 카페인? 카페인이 커피를 네. 많이 마신 게 아니고 네네네.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 오. 제가 지금 유튜브까지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어떤 책을 좀 읽었다. 책 내용이 괜찮다. 그러면 한 번 좀 써봐요. 써보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려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오랜만에 후배를 만났어요. 저는 그 후배가 거기다가 댓글 달아준 적도 없는 후배인데 선배님 페이북 보고 정말 용기를 많이 얻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길건 씨하고 만나면 이런 이야기 좀 꼭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어딘가에 흔적을 좀 남겨주고 뭐 인스타가 되든 어디가 되든 남기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길건 이사님 앞으로의 계획 어떤 거 있으세요? 저 앨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번에 이렇게 트롯 앨범으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멋진 앨범이 나왔어요. USB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것 또한 배드보스가 알려준 꿀팁이에요. 목걸이처럼 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USB로 이렇게 제가 만든 목걸이에 이렇게 달 수도 있는 USB로 나왔습니다. 이게 8기가짜리입니다. 제 노래 지우지 마시고 여기에 딴 거 넣으실 수 있으니까 지우지 마시고 지워도 내 거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렇죠. 제 사인이 들어있기 네. 때문에 지우지 마시고 제 노래 3곡이 다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 정차르트 선생님의 그 곡과 한시윤 씨의 저 진짜 미녀 네. 작사가시거든요. 한시윤 씨의 가사가 딱 들어있는 노래 3곡이 다 달라요. 장르가. 하나는 에이스라는 정말 신나는 댄스곡의 그런 트로트 곡이고요. 하나는 난 몰라라는 굉장히 섹시한 정말 요런 느낌의 안에 이렇게 딱 책자를 보면 느낌이 다 달라요. 요렇게 지금 이 책자지만 사실은 사시면 사진이 다 다른 게 들어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섹시한 느낌의 난 몰라가 있고 사랑은 그렇지라는 노래는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 중국풍 천밀밀 같다고들 하시더라고요. TM미미. 네, TM미미. 네. 약간 제가 중국말 조금 하죠. TM미미. 띠아라띠아 약간 이런 예, 느낌. 맞아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길건 아닌데 이런 느낌. 저걸 받으실 중국에 네. 16억, 15억 인구가 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러고 싶어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이제 하시다 보면 시청자분들께 길건 나 이런 사람이야 앞으로 나 이런 거 할 거야 하고 그 음반 말고 또 다른 이야기 하실 게 있으세요? 길건 하면 막 센 언니. 아주 섹시 스타. 네, 섹시한 이미지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 네, 그것도 저예요. 네. 그런데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연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다양한 모습으로 뭐 올해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작으로 다방면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뵙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네네. 이렇게 나 마음씨가 곱고 예쁜 길건 씨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 될 걸로 믿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되는 앨범 들으셨죠? 잘 될 것 같고 대박이 나실 것 같습니다. 모든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기부, 나눔 활동 늘 또 응원하겠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좀 더 자주 얼굴 보여주시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길건 씨를 만나서 느낀 제 소감 한마디 드리면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내면은 더 단단해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내면의 근육을 키우시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길건의 브루커니 유튜브 사랑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